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지금 대구로 출발했고 현재 시간은 8시 40분 정도 되었습니다. 저 뒤에 글로비스 탁송차가 카캐리어가 있는데 여기 카캐리어가 올 일이 있나? 아, 차를 하나 내려다 주고 가는가 보네요. 아, 저기 전시장에 저기 대리점이 있는데 거기 차가 또 하나가 들어간 모양이네요. 아무튼 오늘 볼 차는요 그랜저 IG입니다. 그랜저 IG. 캡처를 하려고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하니까 영상을 내려놨네. 고객님께서 계약금을 거셨나?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자세한 내용은 가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그랜저야 뭐 워낙 우리나라 국민차 중에 하나죠. 뭐 지금이야 G80이 국민차인 것 같긴 하지만 물론 저는 대한민국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 같네. 저는 제네시스 G80을 타지 못하니까요. 그렇게 비싼 차 못합니다. 저기 가네. 아무튼 뭐 그랜저는 명실공히 우리나라 국민차죠. 국민차고 뭐 언제나 판매량 탑5 혹은 탑3 안에 들어가는 차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랜저를 많이 사나 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는 그 메이커 브랜드의 그 마케팅 전략이죠. 왜냐하면 중형 라인하고 가격 차이를 그렇게 안 벌려놨거든요. 엔트리 트림은 그랜저 엔트리 트림이나 뭐 소나타 뭐 어지간한 옵션 중급 옵션 이상 넣으면 가격 비슷하단 말이에요. 300만원 뭐 이렇게 차이 나잖아요. 그럼 고민하는 거죠. 아니 뭐 이왕이면 DLA 그룹도 넓고 좀 차도 좀 소나타보다는 좀 더 편해 보이고, 또 소나타보다는 그랜저에 또 네임밸류가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팔립니다. 이제 아주 그 사회초년생 이런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저같이 이렇게 평범한 4인 가족 기준의 어떤 사람들이라면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 상품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중고 가격이 막 진짜 무시무시해가지고 지금 오늘 가면 뭐 스펙이나 가격 이런 거는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 직영차거든요. 직영차 대구의 직영차고 대구 동구에 있습니다. 대구 동구는 그 직영차 매장이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가까운 거리에 두 군데가 있어. 사실 그것도 좀 언뜻 이해는 안 가는데 왜 매장을 두 개를 분리해서 운영을 할까? 가까운 거리에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던데, 저번에 갔을 때도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니고. 과연 이게 검정차거든요. 검정차라서 사진으로 볼 때는 그렇게까지 이상한 점은 모르겠던데 문자 간판 정도 도색이 있나? 뭐 약간 이렇게 보이는 정도? 그래 보였는데 어떨지는 또 가봐야 되겠죠. 빗방울이 좀 떨어지네. 그렇게 비가 안 오더니 오늘은 또 거뭇거뭇하네요, 하늘이. 제가 이 스파크 혹은 쉐보레 차를 구매하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오토라이트 작업입니다. 순정 오토라이트, 순정 부품으로 당연히 하는 거고, 이렇게 오토라이트 부품 끼워놓고 이제 코딩 하는 거거든요. USB USB란다. OBD 포트로 이제 노트북 연결해서 전용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 차도 LT 최고기형은 들어갔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토라이트가 없거든요. 이 차도 LTG 모델인데, 그래서 오토라이트 대략 15만원 정도 합니다. 시공비. 진짜 가격 대비 진짜 좋아요. 지금도 라이트 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터널 전 운전을 많이 하니까, 게다가 얘는 칼럼 여기 레버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패널에 공조기 스위치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렇게 몸을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현대차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너무 편해요. 진짜 너무너무 편합니다. 완전 대만족. 이런 게 바로 문명의 이기죠. 와, 진짜. 제가 예전에 아베오 할 때도 했었고, 그 앞전에 스파크도 한 대 했었고, 너무 만족스러웠죠.
진짜 이 차는 안 팔아야지. 계속 타야지 진짜. 오, 아우디 A5다. 보기 힘든. 아, 전체적으로 날이 흐릿흐릿한데, 이 매장이 실내 매장이란 말이에요. 저번에 예전에 그때 무슨 차였지?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차 빼주지도 않고, 사실 보기가 좋은 환경은 아닌 그런 곳인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비 맞고는 안 할 것 같긴 한데, 리프트도 없고 거기는. 아, 정말. 아, 근데 이 차의 단점이 전조등이 좀 어둡습니다. 그게 좀 단점이에요. 그거 말고는 뭐. 근데 그것도 또 적은 걸 해가지고 저는 잘 타고 다닙니다. 이쪽으로 이게 남해 고속도로에서 경부 고속도로 지선으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이게 무슨 고속도로지 이름 모르겠는데, 저로 가다가 이제 밀양 쪽으로 빠지죠. 중앙고속도로.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또 다시 뭐 확진자가 막 2배씩 늘어나고 막 그러던데, 사실상 코로나 지긋지긋하다, 그죠? 이 소나타 이것도 면발광이 하나가 죽었네. 저 왼쪽에 아래 부분에, 그죠? 저 소나타 면발광은 뭐 세대와 관계없이 죽네. 부품 좀 단가 올려가지고 좋은 거 좀 쓰지. 진짜 저런 등화류 내고 문제는 차라리 저럴 것 같으면 그냥 우리 전구 있지 않습니까? 전구 타입이 좋은 것 같아. 차라리 그냥 전구 갈아 끼우면 되니까. 전 개인적으로 LED 뭐 그렇게 선호하는 편이 아니라서. 네, 이제 기름값도 비싸고 하니까 천천히 가겠습니다. 진짜 치였자면 연비 20km 나옵니다. 보통 한 17km 이렇게 고속도로 가면 그렇게 나오고요. 현재 평균 연비 기름 넣고 17.4네. 그러니까 2차로로 다니면 연비 20km 나와요. 2차로로. 1차로로 다니면 연비 16km 나옵니다. 와이프 블레이드 못 쓰겠네 진짜 이거. 근데 이러면 좀 곤란하죠. 2차로로 붙었는데 지금 70km 앞차 화물차가 가고 있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초래하죠. 그래서 차로가 2차로뿐이 없는 고속도로는 운전이 어려워요. 1차로로 가면 뒷차들한테 똥침 맞아야 되니까 빨리빨리 비켜줘야 되고, 또 2차로로 가면 화물차한테 막히고. 그래서 고속도로는 4차로가 제일 좋고 그런데 엄청 건설 비용이 많이 드니까. 와, 비 온다. 와. 그래, 비가 이렇게, 여름에 비가 이렇게 시원하게 와야지. 지금 여기는 이제 상동이고요. 좀 더 가면 이제 삼당진이 나옵니다. 2차로로 들어가서 천천히 가겠습니다. 네, 그냥 1차로, 2차로로 가자. 2차로 몇 킬로, 화물차도 몇 킬로로 갈까? 90? 몇 킬로가 안 되죠. 90? 90으로 가나요? 90은 좀 안 된다. 죄송합니다. 졸갑증이, 이렇게 졸갑증 부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 1차로는 가기 싫은데. 뭐 뒤에 빠른 차가 오나 계속 주시해야 되고, 정신적으로 좀 피곤합니다. 아이고야, 저 지금 덥게가 난리가 났네. 저 좀 하기야 뒤에가 안 보이겠다, 그죠? 저 좀 다시 묶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비는 안 맞겠네요. 날씨는 지금 비가 왔다가 그쳤다가 왔다가 그쳤다가 막 난립니다. 네, 저는 이제 경산 진입했습니다. 대구 톨게이트를 2.5km 앞에 두고 있고요. 동대구 IC로 빠져가지고 경산 방면 또 나가면 그쪽 각산동 이쪽에 이제 중고차 단지 입구에 그 직영차 매장이 있습니다. 동대구 IC로 나가야겠습니다. 대구는 뭐 맑은 건 아닌데 해가 그래도 좀 비치네. 먹구름이 밑에서 올라오는지 위에서 내려오는지 잘 모르겠네요. 비 온다고는 강수 확률이 60% 되어 있던데 제가 차 보는 동안에는 다행히 비는 안 오겠네요. 이렇게 맑은 날씨가 더 좋아. 적당히 맑은 날씨. 너무 해가 막 쨍하면은 차가 잘 안 보이고, 사실 흐린 날씨가 제일 좋긴 합니다. 차 볼 때는. 이쪽은 경산, 경주, 포항,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는 길이죠. 이제 1.8km 앞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네, 이제 도착했습니다. 여기. 차 될 때는 있나? 차는 될 때가 있긴 하네. 차를 좀 꺼내서 볼 때가, 저런 앞줄에라도 있으면 좋은데. 도착을 했고요. 여기다가 대야겠다. 야, 제 차 스파크니까 이게 주차하기가 편하지. 큰 차 같으면 주차하기 굉장히 힘들겠다. 시간 정확하게 맞춰왔죠. 10시입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담당자분께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네요. 차는 리프트에 올려놔오시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라고 합니다. 굉장히 고맙네요. 리프트가 여기 있는지도 몰랐다. 여기 지난번에는 안 되던데. 아무튼 짐이 많죠. 짐 다 챙겼고 이제 리프트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일 좋은 시나리오죠. 네, 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타이어는 전마모가 안 보이고, 쪽도 괜찮아 보이죠? 뒷범버는 수리가 있네. 여기 보면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뭔가 여기도 그렇죠. 성형이 된 걸 알 수 있죠. 보이시죠 여기. 네, 뒷범버는 수리가 있습니다. 한번 콩 받쳤나 보네. 특히 이 부분 그렇고, 여기 이런 데도 보면 페인트 마감이 조금 마스킹한 작업이 보이죠. 네, 그런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뒷부분에는 충격이 있다 하는 게 보이네. 안쪽으로는
뭐 용접을 했거나 뭐 그런 흔적은 없죠. 여기 이런 브라켓을 풀었거나 그런 흔적은 없고, 머플러 부식 상태 양호하고요. 리어 크로스 멤버 부식이 없고, 이 차는 염화칼슘에 대한 노출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볼트들이 다 녹이 하나도 안 났어요. 보통 염화칼슘 노출된 차들 이런데 주물로 되어 있는 부분들 특히 부식이 금방 생기는데, 이 차는 안 그렇고 이 뒷부분도 괜찮고요. 타이어 편마모는 뒤쪽은 없습니다. 이게 출고 타이어로 보이는데, 골격에도 이런 부분들 괜찮아 보이네요. 하체는 첫인상이 나쁘지 않네요. 타이어가, 앞 타이어는 상태가 좀 안 좋네. 네, 프론트 케이스도 잘 보이실지 모르겠다.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 괜찮고요. 스티어링 기어도 센터 미미도 양호하고요. 여기가 크랭크실인데, 엔진오일 팬도 누유는 안 보이네.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누유나 냉각수 누수한 부분은 안 보입니다. 괜찮네. 네, 앞범버도 수리는 있는 것 같아요. 차를 내려서 좀 보겠습니다. 앞 타이어는 좀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일단 내려가지고 차를 보겠습니다. 네, 이 차량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랜저 IG고요. 판매 가격은 2,54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7년 7월에 출고된 차량이고, 주행거리는 38,000km, 3.0이고요. 익스클루시브 스페셜입니다. 사고는 없다고 되어 있고, 대충 6월 말에 입고가 됐나봐네. 네, 오늘 보는 환경은 그다지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차를 아예 여기서 꺼낼 수 없는 환경이고, 꺼내지도 말라고 하네요. 그런 점 좀 아쉽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차가 앞뒤 범버는 수리가 있습니다. 보면 이게 어두워서 잘 표현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감 보이시죠? 전형적으로 수리를 했을 때 볼 수 있는 질감입니다. 앞범버는 수리가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측면 모습입니다. 일단 차는 이제 3만 킬로 탔으니까 당연히 좀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딱 봤을 때 크게 뭐 이상해 보이는 점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타이어도 출고 상태의 타이어고요. 휠 상태. 근데 앞 타이어가 상태가 조금 안 좋아요. 이런 것들은 운전 습관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운전석 뒤 타이어고요.
뒷범버는 말씀드린 대로 수리가 있습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이제 수리를 볼 때 보이는 똥, 초점이 안 잡힙니다. 여기 똥 보이시죠? 똥.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수리를 했을 때 나오는 흔적입니다. 네, 여기 큰 똥이네, 큰 똥. 그죠? 네, 그냥 뭐 언뜻 보면 뭐 수리가 된지 안 된지 이런 거 잘 모르실 겁니다. 네, 범버는 확실히 복원의 흔적이 있습니다. 성형이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아까 하체 리프트 뜰 때 봤지만 저쪽에서 봤을 때도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보시면 왜 범버가 이렇게 성형이 됐을까 힌트가 있는데요. 여기 끝단 부분, 여기 보이시나요? 끝단 부분에 판금 수리가 있어요. 디펜더 보이죠? 보이죠? 이게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이죠? 잘 보이실 겁니다. 그죠? 여기가 디펜더입니다. 그래서 이 범버는 이 디펜더 수리와 관련이 있다. 여기 디펜더 수리가 있고요. 그냥 어두워가지고 뭐 제대로 잘 안 보인다. 그래도 뭐 눈에 띄는, 아무래도 상품화를 여기서 하니까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은 잘 안 보이네. 이 조수석 휠은 많이 긁어 먹었네요. 네, 보닛은 크게 이상한 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천정도 특이점은 없습니다. 네, 먼저 하체를 볼까요? 하체는 여기도 휠 기스가 좀, 휠 기스가 주행거리 대비해서는 좀 많아요. 이런 서스펜션이나 이런 부분은 다 출고 상태고요. 그죠? 이거는 타이어가 불량인가? 아무튼 좀 약간 여기 엣지 부분이 좀 먹었죠. 타이어가 불량 같기도 하고 운전 습관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피살무늬 휠은 패드의 상태가 잘 안 보이는데 패드는 20% 정도밖에 안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뭐 너클이나 부식은 특이점은 없고, 네, 앞 타이어는 3mm, 그러니까 한 30%에서 40% 정도 남은 겁니다. 이 정도 되면 타이어가 소리가 슬슬 올라올 겁니다. 타이어는 출고 타이어입니다. 17년 10주 차에 만든 출고 타이어. 네, 역시나 뒷타이어고요. 네, 뒷패드도 30% 미만이 남은 것 같습니다. 쇽은 밑에서 봤듯이 터지는 적이 없었고요. 뒷타이어는 좀 많이 남았네. 6mm면 한 80% 됩니다. 네, 차 앞뒤 범버, 그 다음에 조수석 디펜더 판금 수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네, 부분 판금 도장이 확실히 있어 보이고요. 정리를 해보면 앞뒤 범버, 그 다음에 조수석 디펜더 부분 판금 도장입니다. 그래서 외관의 점수를 말씀드리자면 중고차라서 크게 험하진 않아요. 솔직히 중고차라서 크게 험하진 않는데 차의 주행거리나 2,500만원이 넘는 가격을 고려했을 때
좀 아쉬운 수준에 들어간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의 점수는 외관은 B입니다. 휠 상태를 고려했어도요. 타이어는 앞뒤 로테이션을 한번 해주면 되겠고, 근데 일단 소음이 좀 날 것 같고, 브레이크 패드는 한 10,000km, 20,000km 정도 이내에 교환해야 될 것 같고, 디스크 로터나 하체 보직 상태는 괜찮습니다. 네, 유리도 일단은 다 출고 유리입니다. 초점이 잘 안 맞네. 네, 실내를 살펴보겠습니다. 실내는 그냥 30,000km 탄 차가 맞습니다. 여기 이런 부분은 약간 좀 오염된 부분이 있고, 실내는 뭐 탈착의 흔적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뭐 누수가 있다거나 침수가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고, 보시다시피 좀 먼지가 있죠. 그래서 차는 아주 깨끗하게 탔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그리고 군데군데 상품화를 한다고 했겠지만 군데군데 좀 먼지는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죠? 그런 데서 좀 먼지가 쌓이고, 이런 거는 뭐 중고차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아쉬운 건 아쉬운 거니까 그렇고, 이런 거는 잘 작동하고, 트렁크도 전동으로 잘 움직이고, 스티어링 휠이나 계기판 패널 이런 부분도 특이점은 없습니다. 실내는 결과적으로는 특이점은 없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블록이 있죠? 이제 먼지가 좀 아쉬워요. 물론 이런 거는 청소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라서 단점을 얘기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키가 2개가 있고, 네, 이런 데서 얼룩이 있네. 그래서 실내도 30,000km 치고는, 보통 30,000km면 새 차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그냥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험한 건 아닌데, 이런 데도 이제 먼지가 좀 있고요. 이런 사용감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사용감이 없고, 혹시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 보면 이제 차가 야외에 좀 문 열어놓고 좀 먼지에 노출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도 그렇죠. 여기는 좀 얼룩이 잘 나네. 먼지가 많다. 그죠? 아주 깨끗한, 뭐랄까, 30,000km. 와, 새 차가 깨끗하네. 그냥 중고차 같아요. 중고차 같은데, 별 특이점이 없는 중고차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실내도, 여기도 이염이 좀 있죠. 옆에. 실내도 그냥 소소해요. 그냥 2017년식 차 같아. 30,000km 같진 않고 2017년식 차 같습니다. 여기도 좀 때가요. 물란데. 그래서 실내도 그냥 소소해서 B를 주겠습니다. 네, 트렁크입니다. 일단 뭐 트렁크는 뭐 특이점은 없습니다. 말씀드릴 만한 특이점은 없고,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짧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용감은 주행거리답게 적어요. 혹시나 이제 안쪽도 쳐다보니까 심한 판금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부분 판금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리 흔적이 여기 보이죠? 그죠? 여기 층이 딱 졌죠? 페인트가. 그래서 수리가 된 흔적을 알 수가 있고, 혹시나 해서 트렁크 리드도 풀었나 라고 보니까 리드는 괜찮아. 그 다음에 뭐 템포럴 칩도 내용물도 다 있고요. 네, 머플러 검증해 한번 보겠습니다. 괜찮은 수준이네요. 네, 엔진룸입니다. 엔진룸은 뭐 사고나 탈착의 흔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뭐 특별한 특이점은 없어요. 엔진룸은 외관으로 봤을 때 특별한 문제는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코리너는 비교적 좀 깨끗하긴 해요. 그렇게 지저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차가 엔진 오일이 보니까 엔진 오일 레벨을 보면 뭐 정량으로 있어요. 근데 완전 탁한 브라운으로 보이죠. 그래서 찍어보니까 산화가 한 3도 진행이 좀 되었어요. 그래서 엔진 오일은 당연히 이제 교환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엔진 오일 막 각 교환하면 막 여기 10% 이하로 막 찍히는데 이 차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지금 7칸, 8칸 한 80% 정도 교환해줘야 되는 게 100이라면 한 80% 정도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냉각수는 뭐 아직 특별한 특이점이나 뭐 불순물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벨트나 이런 상태는 다 괜찮아요. 리저버통이나 오시브 밸브라든지 잠바 카바라든지 다 괜찮습니다. 배터리는 네, 얘가 800cc 짜리거든요. 그래서 현재 66%가 남았다. 적당한 수준이고 12.12V. 그러니까 충전해주고 쓰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엔진룸은 저기 브레이크액은 교환해줘야 됩니다. 엔진룸은 특이점이 없다가 되겠습니다. 참 현대차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참 우리나라 사람들 아이디어가 좋아. 배터리의 이제 마감이라든지 단자 마감, 뭐 이런 구성, 위치, 정비성 이런 거 진짜 잘 해놨어요. 네, 혹시나 뒤쪽으로도 다 프론트 케이스도 괜찮고 한쪽에 등속 조인트 이런 부분까지 다 이상 없습니다. 네, 엔진은 V6 스타트에 정숙하고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만 그냥 엔진 오일이랑 저기 브레이크 이 정도만 교환해주면 될 것 같고, V6 치고 아주 저기 멀티포트 방식처럼 막 진동이 없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진동은 있는데 그래도 주행거리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건강하긴 합니다. 네, 뒤쪽 정화류 이상 없고요. 작업판 플레이트는 잘 들어오고 뒤쪽 열선도 잘 들어옵니다. 만져봐도 뜨겁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지하철 차량에서 많이 세워놨나 봐요. 탈색이 많이 안 일어났습니다. 뒤쪽 열선 잘 나오고, 그죠? 스티어링 열선 잘 나오고, 운전석 시트 잘 나오고요. 야, 이 전세계 어디로 이렇게 열선이 폭넓게 나오는 차가 없는데, 이런 거 보면 참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엄청 까다로워서, 솔직히 얘기해서 현대차에서 상품 구성을 잘 해놓고 하는 건 맞아요. 정화류 이상 없고 잘 나오고 잘 나오고요. 앞은 이등 접합 유리입니다. 쪽도 잘 나오고요. 네, 에어컨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게 다른 차하고 확 비교되는 부분이죠. 온도가 금방 떨어져요. 심지어 영하까지. 수입차들은 이 정도까지 안 시원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에어컨 잘 됩니다. 네, 통풍 시트도 시원하게 잘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주행거리는 38,600km고 네, 뭐 이런 거 다 잘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드, 이것도 꾹 누르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표적하는 치료 많이 들어보셨죠? 당연하죠. 요즘 계속해서 막 표정하감 치료 특약은 준비해놓으면 좋다. 오케이. 가집들 해두셔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네, 맞아요. 저 카티 터치 잘 되고요. 네, 히터 히터 뜨겁게 잘 나옵니다. 더워. 네, 블랙박스 잘 되고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 조정 잘 되고, 접히고 닫히고. 기능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스티어링 기어도 괜찮고, 워셔액도 잘 되고요. 드라이브 모드 버튼 이상 없고, 뒤에 커튼 잘 닫히고 잘 되고. 오케이. 네, 보셨겠지만 국산차, 특히나 그랜저 이상급 제네시스 뭐 이런 차들 방음 수준은 진짜 세계 최고 수준인 것 같아요. 네, 지금 파킹 상태에서 진동이고요. 리버스. 후진은 조금 진동이 올라온다, 그죠? 저기 중립. 그 다음에 다시 드라이브. 이 차의 엔진이 이 모델이 아니고 이 차 엔진이 다른 차들보다 조금 진동이 많아요. 아까 엔진룸에서도 그렇게 느꼈는데,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이상 코드는 없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차에 뭐 기계적인 문제는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고, 실제로도 없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역시나 뒤쪽 수리가 좀 아쉬워요. 이 차의 가격을 고려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 나머지는 글쎄요, 그냥 이 차는 딱 보통 수준이에요. 아주 깨끗하게 관리된 차는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연식과 주행거리가 있으니까 아주 험하진 않습니다. 글쎄요, 각자의 의견을 한번 대입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으니까요. 그럼 저는 2,500만원 주기 차를 사느냐? 저는 안 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리가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차라리 뭐 소나타 같은 거 새 차 살 것 같은데, 그래도 같은 구색을 맞추려면 이 차 4,100만원이 넘던데, 글쎄요, 각자의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럼 이 차는 그럼 사도 되느냐? 예, 사도 됩니다. 하지만 글쎄요, 개인에 따라서 의견을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운전을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 주행거리가 뭐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쩔 수 없죠. 여기에 방심이니까요.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